PLC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집에서 장비 없이 PLC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하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가 외산 PLC보다는 국산 PLC를 쓰는 게 소프트웨어 구매 구비 준비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LS 산전에 XGK 시리즈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 하고요. 여기 프로그램은 XG5000은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산전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 LS 산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메인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화 솔루션에 PLC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 메뉴가 XGK 시리즈, 그리고 XG5000 소프트웨어, XGB 시리즈 이제 소형 PLC 모듈, 그리고 XGT 시리즈에 연결할 수 있는 특수 모듈, 기타 등등의 메뉴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할 거는 일단은 XGT 시리즈의 K 시리즈를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XGK 시리즈와 XGI 시리즈의 차이점은, XGK는 기존의 마스터 K라는 LS 산전의 PLC 기종에서 그 후속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XGI는 글로파 써드릴까요? 이거는 글로파의 후속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XGK는 기존의 마스터 K라는 그 기종이 있었는데 그 기종의 후속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GR은 이중화 PLC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XG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XGK에 대한 기본 설명이 끝나면 XGI CPU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LC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면 XG5000이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XG5000을 메뉴를 들어가시면 XG5000의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 4.3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최근 3월 5일자로 버전 4.23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상위점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4.3 버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XG5000 4.3 KR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동영상을 멈추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콘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특별한 사항 없이 그냥 다음 넥스트 다음 눌러주시면은 완료가 되고요. 한번 전원을 껐다 키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XG5000의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됐는데 재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XG5000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화면 구성이, 왼쪽에는 이제 프로젝트 창이 나오고요. 밑에 어떤 결과, 어떤 기타 창이 나오고, 중간에 작업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가 저장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day01 1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XG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XG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GK에는 CPU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PU S가 중하급 정도의 CPU로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세부 사양은 제가 좀 이따가 매뉴얼을 다시 보여드릴 텐데, XGK에 대한 사양을 보시면은 XG CPU U 시리즈가 지금 프로그램 용량이 제일 빠른 걸로 나오고,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U 시리즈나 HN 시리즈 뭐 거의 스텝당 8.5 나노세크 정도죠.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느린 거고요. 위쪽에서는 좀 처리 속도가 빠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시리즈가 제일 지금 빠른 그룹이 되겠고, 그 다음은 중간 속도 스텝당 28 나노세크, 밑에는 가장 일반적인 좀 느린 CPU 속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K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현재는 어떤 특수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교재는 아마 CPU S 시리즈로 지금 교재는 작업을 해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CPU U 시리즈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PU U 시리즈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형식의 XGK 프로그래밍, 그리고 XGK 프로그래밍 자동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XGK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자동 할당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원래는 시스템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IO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면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베이스인 거고, 요게 이제 하나의 슬롯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0번 슬롯에 무슨 모듈을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느냐, 저희는 가상이긴 합니다만 입력 모듈에 24점짜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0번, 1번, 2번 슬롯에는 출력 모듈이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설정하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설정된 모듈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났더니 입출력 그 어드레스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 K, XGK의 어드레스 할당 방식은 네 번째까지는 워드 주소고요. 워드 주소라는 얘기는 이제 16비트 단위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000 포인트, P0000 포인트 점 0번지서부터 P000 F번지까지가 16점 이렇게 할당을 첫 번째 모듈이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듈 같은 경우에는 P00010부터 P0001F까지, 그리고 세 번째 모듈이 P20부터 P2F까지, 네 번째 모듈은 P30부터 P3F까지 어드레스가 할당을 자동으로 지금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 파라미터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 기본 동작 설정, 뭐 디바이스 영역 설정 이런 것들이 있구나. 타이머의 경계치는 뭐 0부터 999번은 100ms 타이머구나. 1000번부터 1499까지는 10ms구나. 이렇게 설정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렛치라는 거는 전원이 나갔을 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의 사용은 지금 당장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건너뛸 거고요. CPU가 에러 났을 때 나머지 연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일단은 디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버스는 통신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라고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출력 또는 기타
별도로 추가된 슬롯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 설정을 해당 슬롯에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출력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고 스캔 프로그램, new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위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F3번 키에서 A 점점이죠. 그래서 P0만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를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설명문만 다루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로 스위치 1번 또는 변수에다가 스위치 1번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근데 어드레스와 같이 보고 싶으면은 보기에 디바이스 변수 보기 이렇게 차지하시면은 디바이스와 변수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일이 F9번 그래서 P20 번지였죠. 그래서 이거는 램프 1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도구에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그런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고 가상의 시뮬레이터에 프로그램이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터가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프로그램 상에서 P0의 값을 강제로 켜거나 강제로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제로 온오프 하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모니터에 가보시면 시스템 모니터라고 있고 이 시스템 모니터를 실행시키시면은 입출력 모듈이 저희가 설정한 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P0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신호를 주면 P2.0의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은 런중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접속을 끊었다가 다시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쓰기 모드, 접속 끊기 모드로 나올 거고요. 접속 전환해서 지금 모니터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 끝을 누르면은 현재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세로선으로 F6번 이렇게 해서 여기는 PB 1번 그래서 여기는 스위치 2다 2번 스위치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쓰게 되면은 시뮬레이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실행시켜 놨던 시스템 모니터를 실행을 시키셔서 첫 번째 신호를 줘도 동작이 되는 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스위치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를 끄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쓰기 모드로도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모니터의 모니터 끝 단추를 누르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다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스위치 3번 이렇게 변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터가 켜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쓰기 버튼을 누르면 굳이 시뮬레이터를 다시 실행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 시스템에서 동작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